누가 환경을 맑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비이 운상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이 폐연강 등 처리하는 문제는 이 수온 때문에 굉장히 잘 다뤄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운반할 때 폐연강 등은 그 자체로 그냥 운반해야 되죠. 깨지지 않도록. 그렇죠. 예. 깨지지 않도록 운반해야 네네. 됩니다. 자, 영상 좀 봐주십시오. 저 왜 뒤집어져서 저 도로변에 됐습니다. 트럭이고요. 다음 장면 또 넘겨주세요. 도로변에 트럭 위에 폐연강 등을 저렇게 다 잘게 부숴서 제대로 마감도 안 한 상태에서 저 트럭이 그냥 달리는 겁니다. 다음 거. 영상 안 됩니까? 이것도 지금 왜 다 뒤집어졌는데요. 이 폐형광 등을 저 통로에 넣어가지고 갈아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저 플라스틱 바켓스 안에 그 양동이 안에 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진으로 그냥 띄워주세요. 한마디로 저 수원이 도로변에 달리면서 길가로 다 날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 공장 안에서 저 폐연강 등 가루가 저 위에 저렇게 있습니다. 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 모양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리 자체가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음 그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 경상북도하고 환경공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근데 저 자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폐연강 등을 처리하는 2개의 업체가 신고를 한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동서 RNC가 신고한 것은 319톤, 한국조명 재활용공사 5,070톤. 이 톤수로 계산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폐연강 등을 다 이미 부셨거나 뭐 이런 상태로 그 무게를 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환경공단에 이 각 업체들이 이 폐연강 등을 몇 개를 처리했는지 계산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런데 2016년 동안 동서 RNC는 200만 개가 넘습니다. 재활용공사는 100만 개가 좀 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경상북도에 무게로 신고를 했을 때는 319톤이라고 해서 한국조명 재활용공사가 동서 RNC보다 15배가 넘습니다. 무게로. 그런데 개수로 다시 환원을 했을 때는 재활용공사가 100만 개가 적어요. 이 숫자가 이상하게 둔갑이 돼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정말 이렇게 황당한 숫자 노름이 왜 발생을 했는가 제가 따져봤는데 동서 RNC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폐연강 등을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처리했던 개수보다 훨씬 더 뭐 한 30배 가까이 뻥 튀어가지고 여기 공제조합에다가 그 환경공단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만큼의 지원금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안 그러면 저 숫자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네.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환경공단, 동서 RNC 무슨 연관관계가 있었고 저 과정에서 지원금에 대한 부당한 지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사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담당 국장이 얘기 와 있으니까 대신 답변하도록. 아니요, 일단 저 상황 자체는 제가 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자료를 받은 것을 그냥 조합해놨을 뿐입니다. 무게수하고 개수하고 저렇게 달라지게 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조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동서 RNC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다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저거. 네. 네. 담당국에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자료 보셨겠지만 폐연강 등 처리업체 공장 주변에 수온 측정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그 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지 다 알아내야 되고요.
폐원강 등 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저렇게 마구 싣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수은 지금 다 뿌리고 사람들 들여 마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환경부 네. 있을 필요 있습니까? 네. 예, 그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오늘 안 오셨습니까? 흑산도에 국내 철새 70% 가까이가 찾아오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이 흑산도 공항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철새냐 주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주민 편익에 놓고 봤을 때도 이 흑산도 공항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하루에 20-30번씩 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와야 수익이 거의 될까 말까한 그런 데인데 지금 흑산도에 하루에 비행기 20-30번씩 뜰 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오히려 주민들은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목포항에다가 쾌석정 숫자를 더 늘려달라. 그리고 생태관광지로서의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무슨 공항 만들어서 이거 오히려 나중에 다 적자예요. 적자 돼가지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다 세금 부담만 지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철새 문제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2015년에 분명히 철새연구센터에서 이거 철새들한테 환경 피해 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 내렸다가 7개월 만에 이거 번복했습니다. 대체 서식지 어쩌고 하면서 그 타당한 얘기입니까? 그 흑산도 조그만 그 섬 안에다가 대체 서식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행기가 몇십 대씩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서식지를 옆에다 조금 옮긴다고 철새 보호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환경부 무슨 압력 있었어요? 외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압이 없었는데 7개월 만에 갑자기 그 입장을 왜 바꾼 겁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네. 아, 마이크 켜고 답변해 보세요. 네. 그 철새 보호 대책과 그리고 그 국립공원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저희들은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 서식지로 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대체 서식지 얘기는 했었어요. 저도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철새 서식지로 보존돼야 되고 흑산도 공항 거기서 지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이세요? 분명히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 근데 이제 그 서식지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잠깐요. 것이 예, 서식지가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흑산도 공항 거기서 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 지구 안 지구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죠. 철새를 보호하는데 거기 공항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그 판단을 하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전에.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그 철새 서식지를 보존하면서도 흑산도 공항 짓는 게 타당해요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를 못해요. 아니 책임자가 알지 못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아니, 알아요? 자, 이정 위원님. 아니, 지금 직무대행으로 나오셨는데 그 의견을 말씀하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을 말씀하시라고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흑산도 공항을 지어도 철새를 보호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철새 보호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네, 그 답변을 왜 그럼 초반에 어렵다라고 했던 것을 나중에 대체 서식지로 가능하다라고 고쳤습니까? 어떤 경위가 있었어요? 글쎄요, 그 고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공단에서 준 의견은 국립공원 의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그 의견을 이렇게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2015년 4월에는 그걸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11월에 찬성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예. 하시고 네. 예,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모르면 조사해서 네. 네. 조사해서 그것도 종합국감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이 아니고요 네. 저도 듣고 싶으니까 종합국감 때 말씀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안공항 아세요? 무안공항? 예. 거기 풀밖에 안 자라요. 근데 무슨 놈 흑산도 공항을 또 짓는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적이 되는데 우리 환경부는요, 이게 무슨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거기는 저 감사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 본부를 너무나 많아서. 아무튼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 왜 뒤집어져서 저 도로변에 됐습니다. 트럭이고요. 다음 장면 또 넘겨주세요. 도로변에 트럭 위에 폐형광 등을 저렇게 다 잘게 부숴서 제대로 마감도 안 한 상태에서 저 트럭이 그냥 달리는 겁니다. 다음 거. 야, 영상 안 됩니까? 이것도 지금 왜 다 뒤집어졌는데요. 이 폐형광등을 저 통로에 넣어가지고 갈아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저 플라스틱 바켓스 안에 그 양동이 안에 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진으로 그냥 띄워주세요. 한마디로 저 수원이 도로변에 달리면서 길가로 다 날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 공장 안에서 저 폐형광등 가루가 저 위에 저렇게 있습니다. 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 모양이 돼 있습니까? 환경부가 환경을 맑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비리 온상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이 폐형광등 처리하는 문제는 이 수온 때문에 굉장히 잘 다뤄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운반할 때 폐형광등은 그 자체로 그냥 운반해야 되죠. 깨지지 않도록. 그렇죠. 예. 깨지지 않도록 운반해야 네네. 됩니다. 자, 영상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관리 자체가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음 그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 경상북도하고 환경공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근데 저 자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폐형광 등을 처리하는 2개의 업체가 신고를 한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동서 RNC가 신고한 것은 319톤, 한국조명 재활용공사 5,070톤. 이 톤수로 계산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폐형광 등을 다 이미 부셨거나 뭐 이런 상태로 그 무게를 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환경공단에 이 각 업체들이 이 폐형광 등을 몇 개를 처리했는지 계산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런데 2016년 동안 동서 RNC는 200만 개가 넘습니다. 재활용공사는 100만 개가 좀 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경상북도에 무게로 신고를 했을 때는 319톤이라고 해서 한국조명 재활용공사가 동서 RNC보다 15배가 넘습니다. 무게로. 그런데